경북 지역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 금액을 훌쩍 넘기며 나눔 온도도 100도를 넘겼습니다. 경북은 12년 연속 나눔 온도 100도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주말 농장과 귀농인의 집을 체험한 뒤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농촌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청도에 정착한 김창진 씨 만났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경북도와 대구시 교육청의 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 금액을 훌쩍 넘기며 나눔 온도도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경북에서는 올해까지 12년 연속 나눔 온도 100도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지난달 1일 62일간의 기부 대장정이 시작된 가운데 26일 현재 사랑의 온도는 110도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152억 6천만 원으로 성금 1억 5,2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 지난 17일 캠페인 시작 46일 만에 100도를 넘겼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목표액이 152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모금액은 168억 원으로 나눔 온도는 110도를 달성하고 있고요. 12년 연속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기 속에도 기부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들의 동전 모금에서부터 10년 넘게 꾸준히 마음을 나누는 개인 기부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은 대기업의 분포가 많지 않아서 한 번에 큰 기부금이 들어오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경북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에 동참을 해주시고 이와 더불어 지역 기업들도 도민들의 뜻에 발맞춰 함께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경북도 내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 소외 이웃과 복지시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전액 쓰여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만규 의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 손실이 지난 5년 동안 2조 7천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에 대한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경북도가 청렴도 2등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단체 중에는 1등급을 차지한 곳이 없었고 경북도는 경남, 광주 등 4개 광역단체와 함께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도 2등급으로 상위권을 기록했고 경북교육청은 3등급, 대구시는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단체 중에는 경주시가 청렴도 1등급, 예천군과 대구 동구, 수성구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경북 지역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말 농장과 귀농인의 집을 체험하고 청도에 정착한 귀농인이 있습니다. 반대하던 가족들을 설득하고 지난해 말 청도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래산업은 농촌에 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귀농인 김창진 씨를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청도군 투평리 주말농장, 청도 귀농인 김창진 씨가 돼지 감자를 캐느라 분주합니다. 수도권에 살다 지난해 청도 주말농장을 체험하고 귀농인의 집에 살아보면서 청도에 정착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가족들도 귀농의 진심인 그를 믿고 청도 이주에 동의했습니다. 청도가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귀농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아내랑 가족들이 그때는 좀 너무 반대를 해서 그 농사의 뭐 그 기본 기초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체험 농장을 작년에 했고요. 농촌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감말랭이 가공 등 농산물 건조, 판매, 유통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당연히 뭐 도시보다 못한 건 있는데 그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기후 문제, 식량 문제 그런 거를 감안할 때 농촌에 저는 분명히 답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대신에 거기서 좀 뭔가 그 개선할 건 개선해서 청도구는 예비 귀농인들이 청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말 농장,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도의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6가정 가운데 4가정이 청도로 이주했습니다. 귀농귀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제 안정된 소득과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는데 도시에 4일 그리고 주말에 청도에서 이틀, 3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통해 가지고 청도의 귀농귀촌 인구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미리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지방 이주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날이 추워질 때면 우리 집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준비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의 한 농가. 농장 주인이 수도꼭지를 돌려보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이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투입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여기 얼어갖고 지하수.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앞 외부 틈새를 막아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동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따뜻한 물을 틀어야 계량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 한파 대비로 기상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외출 대비 방한용품 준비, 보일러, 배관, 계량기 등 보온 조치, 난방용품 정비 및 화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대해 15만 2천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4천 원까지 2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이상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요.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각 시군의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지방의회가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나가야 할 시기인데요. 제9대 영주시의회의 전반기를 이끄는 심재현 의장은 의정 활동의 핵심으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삼선 의원으로 제9대 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심재현 의장은 LG 헬로비전 신년대담에서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의정 활동의 중점은 시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도록 시민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행복민원실은 민원인이 직접 시의원을 만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영주시의회의 시민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9년에 처음 문을 연 후 지난해까지 모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행복민원실을 통해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영주시 청소년의회도 확대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의회 교실을 열고 학생들과 모의 의회 체험을 진행합니다. 또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제도인 주민조례 발안제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시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목표입니다. 심 의장은 시를 이끌어가는 양축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잘 해나가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믿으면서도 지켜보는 것이 균형 유지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 의장은 시와 함께 시민 공청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주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넓히고 싶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제9대 영주시의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의회의 운영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의회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문경시가 총 투자비 300억 원을 들여 문경읍 일원에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합니다. 문경시는 최근 주식회사 아이니시티플러스와 민간 투자 사업인 에코플러스랜드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문경읍 삼리 일원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놀이공원과 모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시는 에코플러스랜드가 기존의 관광지와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천군이 다음 달 24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웃과 상생하는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 친환경 활동이나 문화광자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한 뒤 신청하면 군에서 사업비 중 자부담을 제외한 비율만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총 예산은 3천만 원이며 예천군은 접수 마감 이후 자체 검토와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금호강둔치 6곳에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파크 골프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동국 복무파크 골프장에 9개 홀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까지 109개 홀 규모로 파크 골프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면 대구 지역 파크 골프장은 기존 25곳 513홀에서 29곳 621홀로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구군과 함께 노인 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파크 골프장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인 문경 돌리내 습지의 입장료와 전동차 이용료가 전면 무료화됩니다. 문경시는 그동안 최대 2,000원까지 전동차 이용료를 받고 별도의 입장료도 부과했지만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